최근에 비과세 상품으로 중개형 ISA 계좌가 새로 나온 뒤로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원래 ISA는 있었는데 그동안 활용도가 높지 않았는데 중개형 ISA 계좌는 투자 대상이 많아지면서 비과세 상품으로 인기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과연 무엇이 달라졌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일영TV입니다. 제가 이번에 쓴 책 1등 기업 주식을 사보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영상에서 다 알려드리지 못한 꿀팁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아직 안 보신 분들 꼭 한번 보시고 저랑 같이 210억 될 때까지 쭉 같이 가보시죠. 글로벌 1등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나 ETF를 하면 투자 수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 15.4%를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 수익이 나면 10%에 15.4%인 1.54%를 떼고 세후 순수익률은 8.46%가 되는 겁니다. 많이 아깝죠.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가 있습니다. 짧게 ISA 24라고도 하는데요. 5년 전부터 생겨서 벌써 만기가 된 분들도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신탁형이나 일임형 ISA가 있었는데 이런 상품에는 제가 추천해드리는 글로벌 1등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로 투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 중개형 ISA 계좌가 출시되고 투자 대상의 변화가 생기면서 이제 ISA로 글로벌 1등 기업 주식형 펀드로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ISA는 모든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틀어서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ISA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19세 이상이면 소득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15세 이상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도 할 수 있게 대상이 더 넓어졌습니다.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데 전에는 직전 연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으면 못했는데 이제는 직전 3개 과세 기간 중에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던 사람은 제외됩니다. 이건 좀 범위가 좁아진 거죠. ISA는 서민형과 일반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형은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이고 서민형은 400만 원입니다. 일반형은 누구나 비대면으로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서민형은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소득 증빙을 위해서 홈택스에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를 떼서 증권사에 방문해서 해야 됩니다. ISA는 200만 원 아니면 400만 원까지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고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를 합니다. 분리과세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투자 수익이 1년에 2천만 원이 넘어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원금도 작고 수익률이 낮은 걸 하면 1년에 수익금이 2천만 원 넘을 일이 없지만 많이 붙게 되고 수익률도 좋은 글로벌 1등 기업 주식형 펀드로 하다 보면 원금이 1억만 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1등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보통 수익률이 30% 정도 났으니까 1억 원을 투자해서 3천만 원의 수익이 생기면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ISA가 꼭 필요하겠죠. ISA는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이고 총 납입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첫 해에 2천만 원을 다 납입하지 못했으면 나머지 한도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1억까지 넣을 수 있고 1억을 다 넣지 않았으면 계속 유지해서 1억까지 추가로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만기가 5년이라 무조건 찾아야 됐지만 이제는 의무가입 기간 3년이 지나면 해지를 할 수도 있고 기한 제한 없이 연장해서 계속 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1억을 다 넣어서 더 넣을 수 없을 때는 해지해서 세금 혜택 보고 다음에 재가입을 또 해도 됩니다. 그러면 또 1억까지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좋아진 게 있는데요. IS에서 만기에 찾는 돈을 연금 계좌로 옮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액이 된 일부는 연금 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를 300만 원 한도로 추가로 세액공제를 더 해줍니다. 3천만 원을 옮기면 10%인 3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더 받게 되는 거죠. 원래 연금저축과 IRP 합쳐서 연간 70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주잖아요. 여기에 3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데 연금을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연금 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가 1,800만 원이라 5년을 부어도 총 9천만 원까지밖에 못 붙게 되고 연금으로 타도 많이 못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연금 계좌에 연간 1,800만 원씩 붓고 ISA에 연간 2천만 원씩 5년 동안 1억을 부은 다음 5년 후에 ISA에 있는 원금과 수익금을 연금 계좌로 옮기면 5년 동안 총 원금만 1억 9천에 플러스 알파의 수익금까지 연금 적립금을 만들 수 있게 돼서 연금을 더 많이 탈 수가 있는 겁니다. IS에서 연금 계좌 이전한 금액 중 10%는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연금으로 안 타고 중간에 찾으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토해내야 되는데요.
세액공제를 안 받은 금액은 언제든 중간에 찾아가도 괜찮습니다. ISA는 3년이 의무 유지 기간인데요. 그렇다고 3년 동안 돈을 못 찾는 건 아니고요. 수익금이 아니라 원금을 찾는 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총 6천만 원을 부었고 수익금이 300만 원이 생겼다면 원금 6천만 원은 3년 안에 찾아도 수익금 300만 원에 대해서는 200만 원의 비과세와 100만 원에 대해서 9.9% 분리과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3년 안에 수익금까지 찾게 되면 세제 혜택은 없어지고 수익금 300만 원에 대해서 일반과세, 그러니까 15.4%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한 가지, 납입한도 연간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재형저축이랑 소득공제 장기 펀드에 납입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은 제외됩니다. ISA가 좋은 점 중 하나는 손익통산이라는 겁니다. ISA는 하나의 바구니 같은 계좌고요. 이 안에 여러 펀드나 주식이나 ETF 같은 상품을 매수할 수가 있는데요. 손익통산이란 ISA 계좌 안에 여러 상품에서 생긴 손익을 합쳐서 순수익을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전문 용어로 퉁친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A 펀드에서는 수익이 500만 원 생기고 B 펀드에서는 마이너스 300만 원 손실이 발생하면 ISA가 아니라 일반 펀드에서 생긴 500만 원의 수익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을 내야 되고요. B 펀드에서의 마이너스 300만 원 손실 나는 건 그냥 손실 난 채로 끝나는 건데요. ISA 안에서는 A 펀드에서 500만 원 수익이 생기고 B 펀드에서 마이너스 300만 원 손실이 생겼으면 두 펀드 합쳐서 200만 원이 되죠. 그러면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니까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입니다. ISA 안에는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는 ISA로 하지 않아도 어차피 비과세니까요. 이런 비과세 계좌에는 원래 과세 상품이고 수익률도 높은 걸 해야지 세금 혜택을 최대한 볼 수 있는 겁니다. 해외 주식은 과세이고 글로벌 1등 기업 주식 펀드는 수익률도 좋기 때문에 ISA로 하기에 딱 좋습니다. 글로벌 1등 기업 주식 펀드를 일반 펀드로 하면 세금을 내는데 ISA에서 하면 배당 소득세 15.4%낼 거를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받고 나머지는 9.9% 분리과세로 끝나니까 혜택이 큰 거죠. 기존에 이미 1임형이나 신탁형 ISA가 있는데 거의 돈을 넣지 않았거나 예금처럼 수익률이 낮은 걸로 붙고 있었으면 그냥 해지하고 이번에 중기형 ISA를 새로 해서 글로벌 1등 기업 주식 펀드로 투자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으로 ISA 계좌를 개설하고 펀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 아래 설명글에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일영TV였습니다.